네, 12회 행정사 시험 대비 오늘 이제 행정사 실무법 파이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 힘차게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시간 동안 행정사 실무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리고 진도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이 강의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무려 석 달 동안 이 강의를 지금 한 번에 다 습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듣고 오신 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훨씬 더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오늘 저를 보시는 분은 이 강의보다는요, 차라리 기본 심화를 따로 수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9월 달쯤에 그때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하시면 아마 도움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시작은 여러분들의 이제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일단 유인물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유인물이 3가지 있고, 그리고 순서는 이제 심판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사법, 비성사건 절차법으로 오늘 6시간을 여러분에게 쭉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심판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심판법 지금 이 그림이 있을 건데요. 이 그림에 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 정도의 행정심판법 이렇게 개괄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 제가 미리 알려드렸지만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안 들으셨거나 이제 법학을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료나 아니면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랑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드려야 6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상 보시면 지금 있는 이제 그림하고 지금 이제 자료랑 거의 비슷하긴 할 겁니다. 약간 일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보시면 크게 이제 요건과 절차, 효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라는 걸 기준을 하고요.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재결입니다. 행정은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문서로 나온다라는 걸 기본 뼈대로 하신 다음에 이러한 청구를 하는, 이제 행정심판은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는 건지, 실제 저는 이제 요건을 이렇게 이제 한 크게는 4가지로 대청피기라고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다시 분류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이제 4가지를 큰 줄기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여러분이 이제 다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강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은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여기에 또 파생되어서 있는 것들. 그래서 심판 기관과 제척 기피, 지휘승계, 선정대표자, 심판 참가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심재지 선심. 그래서 대청피기, 심재지, 선심을 저는 9가지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요건들이 처음에 청구서 신청할 때, 청구할 때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 요건을 갖춘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건 행정심판은 집행정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행정심판은 간단하게 보면 심판 청구가 있고, 그리고 재결이라는 큰 줄기는 딱 이것밖에 없는데, 처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불복, 내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다툴 때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정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이 그 결과가 재결인데 재결을 판 데까지 무려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 처분이 계속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멈춰줄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 이러한 내가 2차를 보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1차 불합격을 내가 합격으로 잠시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해의 시험을 못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임시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 그리고 별도의 나의 그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하나로 별도로 또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시험 때 여러분이 이미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 집행정지가 행정심판의 전체 큰 줄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별도의 이제 절차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재결 이후에 재결의 종류에 따라서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재결을 또 별도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는 부적법 할 때, 그 다음에 기각은 이유가 없을 때, 그 다음 인용은 이유가 있을 때. 즉 각하라는 부적법한지를 먼저 따지는 절차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적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위법하다, 부당하다라는 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 재결을 받고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인용 재결을 받는다라고 해서 큰 줄기에서 그럼 재결이 되었는데 그 재결 이후에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절차에 맞게 재결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결도 그러면 다시 인용 재결도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나눠집니다. 심판의 종류는 제가 이제 서두에 먼저 설명 못 드렸는데 취소심판, 무효동항의 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각각의 그 재결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심판일 때는 취소재결, 그 다음에 변경재결, 그 다음에 변경명령재결, 그 다음에 무효동항의 심판은 확인재결, 그 다음 의무행심판은 신청이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처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처분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행정청에 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위원회에게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직접 처분. 그러면 또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행정청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행정심판 청구가 있고 그 결과가 재결이구나.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취소, 무효동항심판, 의무행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큰 줄기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약간씩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심판의 종류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공부를 할 때 중심은 이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내가 청구하는 심판의 종류가 그리고 심판의 종류에 따라 대상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이 나눠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기본 심화 때 이제 그리고 사례 보유사 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심판 사례는 그 행정심판은 이제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분들은 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먼저 교재 보시면 33페이지. 네, 33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로 33페이지. 그리고 이제 교재 없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번씩 보시면
자, 행정심판의 목적과 행정심판의 종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법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라고 했을 때 보통 행정심판은 두 종류이긴 합니다. 일반행정,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일반행정심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하고요. 그러면 그 행정심판을 내가 진행을 하려면 어떠한 대상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행정청은 보통 피청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 부작위로, 즉 이게 대상적계인 거죠. 처분 부작위가 여기는 이제 정확히 안 써 있는데 처분 부작위가 대상적계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법목적을 여러분에게 이제 뭐 시험을 푸는 데는 중요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볼 때마다 법목적의 모든 게 다 녹여져 있긴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심판의 종류를 보시면 취소심판, 무효동항의심판, 의무행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취소심판 보시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에서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이제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취소심판에서의 대상 적격은 처분이다. 정의가 저기에 이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무효동항의심판을 보시면 행정청의 처분에 여기도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신청이 키워드입니다. 의무행심판은 반드시 신청을 키워드로 하여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대상 적격이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그래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을 때는 다 적었어야 되네요. 여기 일부만 적으니까 설명을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 못 하겠네요. 그러면 취소심판은 처분, 무효동항의심판도 처분, 의무행심판도 의무행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행심판 보시면 의무행심판에서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청구 요건, 우리가 말하는 요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협의의 청구 이익을 예외적으로 저렇게 목차를 하나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심판 청구가 진행되면 청구 취지와 이유를 두 가지를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재결.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기각재결 중에서 사정재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가구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구제수단은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두 가지가 있고, 재결받은 이후에 구제수단은 실효적 구제수단 해가지고 직접처분, 간접강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과 그 다음에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는 시기가 다를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취지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면 가구제는 심판 청구를 할 때,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실효적으로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인용재결 이후에 재결을 받은 다음에
청구인을 보호하는 또 장치는 직접 처분 간접 강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대상 적격 하나씩 이제 요건을 하나씩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대상 적격으로는 행정심판법은 큰 줄기가 처분과 부작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먼저 처분이란 보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두 문자로 했었던 행구법공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 여기에 이제 행정청은 실제 이제 밑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 먼저 보시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의 기관 등.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의 기관 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사실은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적 규율 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적 규율 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정확한 표현은 어떠한 법률에 어떠한 걸 위반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법 집행,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 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 관계 변동. 변동은 다시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이러한 걸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 이러한 결과적인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공권력 행사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 행정청의 일반적인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자만 따가지고 행구법공 다시 한 번 더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 이걸 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이러한 이제 문구가 지금은 이제 그냥 외우지만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하나하나 또 의미가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뭘로 보면 되냐면 처분서. 의뢰인이 문의가 오면 처분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처분서를 보면 처분서에 다 적혀 있어요. 행정청이 누구이고 구체적 사실이 무엇이고 법 집행이 무언지 공권력 행사가 무언지. 공권력 행사는 정확하게 어떠한 이게 딱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행정청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청과 구체적 사실, 법 집행은 눈에 보입니다. 실제 문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이제 외워야 되듯이 그냥 접근을 하지만 처분은 그렇게 행구법공을 여러분이 잘 두 문자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가 또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청의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도 똑같이 키워드는 신청입니다.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행정청, 신청, 상당한 기간, 그리고 의무, 그리고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따면 신상의불에서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 다음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 해가지고 부작위. 처분과 부작위는 정의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답안지에는 표현을 하시면 좋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그 거부가 나옵니다. 그 거부.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등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두 문자로 이제 공법시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질문을 많이 이거를 지웠어야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공법시행이라고 이제 두 문자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썩 좋은 두 문자이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되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보시면 A가 갑에게 이제 어떠한
처분을 만약에 했으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보는 행구법공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A가 갑에게 어떤 처분을 하면 거부 처분도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등이라는 걸로도 거부 처분이 확인됩니다. 처분은 그냥 쉽게 보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처분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이라는 걸로 이 처분이다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분도 안 보내면서 그냥 거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위는 무언가를 안 하면 부작위인데 하기는 했는데 부작위도 아니고 그럼 처분은 뭐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실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무관이 접수하면 내가 반려하겠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반려도 안 해. 그런 경우에 이걸 그러면 거부 처분으로 봐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를 판례가 봐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줄 때 시험지에는 만약에 어떠한 뭐 거부 만약에 통지했다라고 하면 실제는 행구법공으로 그렇게 구분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처분인지 거부 처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부 통지를 이걸 판단을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처분으로 보는 행구법공이라는 걸로 판단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공법심이라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거부 통지 나오면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거부자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도 되게 물어보시는데 먼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가 이 A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 정상적으로 하는 처분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업무 신고를 신청하겠습니다. 업무 신고를 신청하면 A가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행정사법에 따라서 신고 확인증이겠죠.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이게 공권력 행사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갑이 A에게 무언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행위로 인해 그 결론이 공권력 행사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에서 되게 1번에 대한 이제 의미와 그래서 신청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된다는 건 내가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 처분만 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거부를 했다는 거죠. 거부 행위를 그냥 통지를 보냈으면 처분처럼 해석이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행위만 그냥 뭐 이메일로 주거나 반려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계속 표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변동, 즉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신청권이 있냐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1번이 먼저고 그다음에 2번이 그다음에 3번 이렇게 순서이긴 합니다. 갑에게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권에 기인해서 어떠한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공권력 행사가 되었을 건데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갑에게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걸 그러면 거부 행위가 되었고 이 거부 행위는 처분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떠한 그냥 어떤 행정청에 내가 제출을 하고 그 결론이 그냥 처분서로 오면 말 그대로 두 가지로 해석을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떤 처분서가 문서로 오면 우리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는 판단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수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모르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는 공법시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출제자에게 더 보여주기가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래서
사례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심판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 심판은 대상이 처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 처분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더 나눠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취소 심판일 때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은 만약에 처분만 뭐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부 처분도 처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심판도 있고,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심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처분 안에 이렇게 거부 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거부 처분을 문제를 행구법권 문제로 푸는 것보다 거부 처분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법승인이라고 그냥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지 구성하는 것도 만약에 문제 제기 그리고 나서 대상 적격을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습니다.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대상 적격 문제라고 하면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해가지고 행구법공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대상 적격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취소 심판 한 다음에 처분, 여기에 거부 처분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유형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처분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거부 처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굳이 거부 처분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괜히 한 번 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다가 잘못하면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처분서 문서가 나왔을 때는 그 구분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의 범집행으로서의 공권리 행사 이것만으로도 구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이것만 적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더 개별적으로 더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게 점수 획득에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거부 처분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도 내가 알지만 거부 처분으로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더 넘어가면 여기에 대상 적격, 만약에 이제는 하나 남았잖아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도 나왔다라고 하면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부작위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으면 하나씩 밑에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 부작위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례보호의사 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왜 어떤 경우에는 이 목차를 하고 가끔은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신 분들이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만약에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 적격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넣고 싶었나봐요. 여기에 처분을 넣고자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지에, 한정된 답안지에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많이 고민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이미 유형을 좀 짜놔야 되긴 합니다. 결국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전체 시험 우리의 유형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 아니면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을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 심판. 예외적으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지만 사실 답안지 구성은 똑같긴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대상 적격은 이렇게 넘어가고, 옆에 보시면 이제 선고인 적격 보겠습니다.